뉴질랜드는 대부분 공식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마오리어는 마오리족에게만이 아니라 영어와 함께 뉴질랜드의 법적 공용어 중 하나입니다. 뉴질랜드는 원래 명시적인 공용어가 없는 나라였지만 19세기 초 영국 식민지 정부가 마오리어 사용을 금지하면서 영어가 사실상의 공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이죠. 마오리족들도 학교에서는 영어를 의무적으로 배우면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진 마오리족 대부분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고 대다수가 고유 문화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마오리어의 사용자 수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따라서 문화 상당수도 사멸위기에 처하자 마오리 언어와 문화 보전에 노력하지 않았던 뉴질랜드 정부에 대해 마오리 전통을 회복하자는 요구가 생겨났습니다. 1960년 이후 마오리어 회복운동이 시작되면서 1987년에는 뉴질랜드의 법적 공용어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지명은 영어 지명과 별도로 마오리어 지명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 지명이 아닌 마오리어 지명을 사용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국가를 부를 때도 마오리어로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부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기관에서 쓰는 용어도 마오리어와 영어 이름을 모두 별도로 정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마오리어와 영어 모두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마오리족을 대상으로 마오리어 보급 운동을 벌이고 있고 뉴질랜드 학교에서도 마오리어를 공식 과목으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부를 때나 하카춤을 추면서 구호를 외칠 때 또는 마오리를 설명하는 몇 개 단어를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최근 마오리족 혈통을 가진 뉴질랜드 언어학자가 영어에 밀려 사화되어 가고 있는 자국의 토착 언어인 마오리어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을 본받아 한류의 전파 방식을 적극 배우자는 주장을 펼쳐 주목받고 있는데요. 마오리족은 뉴질랜드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원주민의 권익 또한 강화되어 가면서 일선 학교에서 마오리 언어와 문화를 정식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뉴질랜드 청소년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호주 언론 매체 더 컨버세이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과대학 마오리어 연구소의 레이첼 카이 마우타 박사의 마오리어를 멋지게 만들기, 한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언어 부음이라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기사에서 레이첼 박사는 마오리어로 된 대중문화 창작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대중문화 분야에 있어서 세계 언어로 확고한 지위를 가졌던 영어의 위상이 한국어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고도 전하고 있는데요. 레이첼 박사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뉴질랜드 청소년들이 흠뻑 빠져든 한국 대중문화였습니다. 올해 초 나는 K-팝에 빠져들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게 돼 제2의 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오클랜드 출신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오리 언어의 부활을 위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마오리 문화의 부활을 시도함에 있어 우리는 이른바 한류가 대중문화 언어로서 10대들 사이에서 영어의 영향력을 앞서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이뤄졌습니다. 2015년 히누리와 푸투 박사는 박사 논문에서 마오리 언어가 청소년들에게 멋지다고 여겨질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영어가 사교나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반면 마오리어는 그럴 기회가 없었고 대부분의 경우 주로 공식적인 교육 맥락에서 교과서를 통해서만 학습됐습니다. 마오리어를 사교 상황에서 들을 기회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연애를 하고 노는 데 쓸 수 있는 마오리 언어 표현을 배울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영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AUT의 테이프 카리아 연구소에서는 5년째 마오리어가 청소년의 삶 속에서 더 지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이 연구는 마오리어 부활의 여부는 10대 청소년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친구끼리의 우정, 농담, 연애, 감정 표현과 정신적인 것까지 주고받는 비공식적인 일상 언어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마오리어의 부활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가진 잠재성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춘기 10대 청소년들은 유행을 선도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마오리어의 가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마오리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전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에는 10대들을 위한 언어 자원이 드물고 마오리어 소설, TV 프로그램, 음악, 게임 등이 별로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멋지다라고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라면 청소년에게 엔터테인먼트와 소셜미디어, 대중문화가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한국어를 배운 K-팝 팬과 만난 뒤 마오리어도 한국어처럼 유행을 만들고 팬덤을 만들어내는 10대 또래 그룹을 파고 들어가 부활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는 대중문화의 공통어로서 영어의 지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와 아카데미 최초의 기영어권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이 외국인 관객 사이에서 인기를 얻은 것은 더 이상 언어는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 형태는 더 넓은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그룹 BTS는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성공한 대중밴드에 속하며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하며 엄청난 세계 팬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BTS는 영어로 노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음악과 예능, 여행, 영화, 비하인드 영상 등 대부분의 컨텐츠를 한국어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룹 방탄소년단이 등장하는 한국어 교재 BTS와 함께하는 한국어가 시중에 출간된 것은 한류의 인기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어와 마오리어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마오리어는 아직도 회복 중인 소수 언어인 반면 한국어는 한국에만 5천만 이상의 사용자가 있죠. 그러나 뉴질랜드 젊은이들이 한국 대중문화에서 영향을 받아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오리어 부활 운동이 한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최소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류는 자국의 문화를 세계로 수출하고 소프트 파워를 영향력을 높이려는 한국 정부의 전략이 크게 성공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문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고문에서는 한류의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마오리어 컨텐츠 생산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계획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철 박사는 한류처럼 마오리어 음악이 계속해서 차트에 오르고 넷플릭스 리스트에 마오리어 드라마가 가득하고 마오리어 영화가 기생충처럼 홍보되고 축하받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뉴질랜드의 연구는 한류를 너무 사랑하게 된 뉴질랜드 청소년들이 가르치지도 않은 한국어를 스스로 배우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연구진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는 K-팝을 중심으로 한글과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수준을 넘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한국어의 높아진 위상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국어의 검색 총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뉴질랜드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사용하는 BTS와 함께하는 한국어는 언어 장벽 때문에 방탄소년단 음악과 콘텐츠를 즐기기 힘든 글로벌 팬을 겨냥한 교재입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한국어는 다양한 표현들 덕에 배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한국어 문법과 표현, 다양한 한국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덕분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는 해외 팬들은 정말 많죠. 또한 올 가을 학기부터 해외 유수 대학에 이 교재를 활용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대, 프랑스 파리 고등사범대와 에덱 비즈니스쿨, 이집트 아인샴스대, 베트남 하노이 국립외대와 탕농대 등이 올 가을 학기에 한국어 정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한류로 인해 영어의 위상까지 누르고 있는 우리의 한국어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